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국정교과서는 어찌됐건 작년에 교육부 고시로 확정이 되어 있고 현재는 비밀 집필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사실은 유신 때도 이랬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신 때도 집필위원들을 설정하고 집필 기준들을 다 얘기한 상태에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쭉 집필을 했었어요. 근데 현재는 작년에 국정화 고시가 통과가 된 상태에서 집필 기준도 안 나와 있고 집필자들도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뭐 우리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승만 독재 때건 박정희 독재 때건 이런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세계 역사에도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교과서 역사에서 이렇게 집필이 됐던 사례가 있을까? 이건 좀 굉장히 이례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올해 11월 달이 되면 11월 달에 1차적인 초판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초판본이 나오면서 11월 달에 집필 기준과 집필자를 다 공개하는 형태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상 초유로 11월 달에 책이 나오면서 이제 그 집필자 집필 기준이 공개가 되는 독특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나오면요, 제일 처음에 PDF본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 직접 가보시면 이렇게 인터넷 컴퓨터 하나 이렇게 틀어놓고 볼 수 있는 열람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초판본이 나오면 그걸 갖고 이제 하나하나 따진 다음에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1, 2월 중에 인쇄가 돼서 내년 3월에 교과서가 이제 시중에 이렇게 배포가 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죠. 작년에 국정화고시 확정한다고 했었을 때 엄청나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올해 이제 한 9월쯤 되면서부터는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조금씩 올라가게 될 것이고 11월 달과 내년 3월 달에 굉장히 또 한번 심각한 충격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요. 그게 있어요. 지금 이번에 4.13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거뒀잖아요. 승리를 거두면서 첫 일성이 국민의당하고 더민주당이 연합을 해서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는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 보시지 않으셨더라도 좀 들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냐면, 국정교과서는 발간이 될 거예요. 왜 발간이 될 거냐면, 이게 법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더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의를 해서 5월 20일 날이 이제 그 국회 열리거든요. 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개원하자마자 통과하더라도 두 가지 장애벽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쟁점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합의를 안 해주면 이게 안 돼요. 설령 아주 극적으로 새누리당이 허락을 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되죠? 그러면 대통령은 뭘 할 수 있냐?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입법 장치가 굉장히 많이 막혀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진짜 극적으로 해서 법안이 팍팍팍 통과가 돼요. 그래도 무조건 이게 7월 전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만약에 7월을 넘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교과서를 만들려면 그 검정고시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정교과서를 이렇게 내겠다라는 고시를 내고 그 고시를 바탕으로 집필 기준을 갖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집필진이 형성이 돼서 책을 쓰고 그 쓴 책을 갖다가 검토하는 어떤 적법한 절차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제작 기간이 최소 2년이에요. 최소 2년이에요. 최소 2년이고 고시 기간도 2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빨리 땡겨도 3, 4년 정도는 걸려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오류가 있으면 안 되고 아주 선정되고 선별된 여러 집필진들이 또 모여서 함께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냉정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진짜 이례적으로 개원하자마자 법이 통과가 되고 현재 쓰고 있는 검인정 교과서를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실질적으로 적어도 2019년 정도까지는 이 내년에 발행이 되는 국정교과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 내년 말에 정권 교체가 된다라든지 해서 확실하게 국정교과서를 스탑을 하고 새롭게 검인정 체제로 바꾸더라도 최소 2019년까지는 현재 국정교과서를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약간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라 해야 되나,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이걸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마치 뭐 정권만 바꾸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국가가 무언가를 해줘서 우리가 건전한 역사 교육을 받는 단계가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가정을 좀 챙겨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좀 심각한 문제인 거죠. 물론 서점에 가면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지금 올해와 내년에 역사학계에서 아주 벼르고 막 쏟아져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 굉장히 학계가 분투하면서 책을 많이 만들고 있고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책이 나와도 사서 보고 소통해야 되는 건데, 어찌됐건 좀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하간 한 2020년까지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을 어떤 역사 인식을 잘 갖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좀 저는 하고 싶은 얘기고요. 초등학교 국정교과서가 발간이 됐어요. 이건 이따가 조금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이 파일은 없는데 지금 노트북을 갖고 왔기 때문에 다른 파일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보면 가관이에요. 진짜 이거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좀 인상적인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건 그러니까 이제 뉴라이트 공방전 보면 건국절 논쟁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48년 건국절이라든지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인상적인 건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내용을 보면 이승만은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리고 박정희만 딱 얘기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켰고 부득이하게 유신을 했고, 그런 부득이함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서 제가 사실 이번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고집하기보다는 쿨하게 뭐 너무 논쟁이 되면 그 사람 버리고 자기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대한민국은 여러 어떤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특정한 대통령과 특정한 집단이 부득이한 노력 가운데서 경제 성장을 해서 이렇게 배부른 나라가 됐다라는 얘기만 하고 싶구나를 좀 그 교과서를 보면 좀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라면, 또 그런 걸 좀 독해할 능력이 있다라면 뭐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도 돼요. 그 초등학생들 보는 교과서 PDF 파일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한번 봐보시면 어떤 식으로 좀 왜곡하는가 좀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고등교과서는 좀 내용이 어렵잖아요. 근데 초등교과서는 아주 감명하기 때문에 조금만 역사 지식을 갖고 좀 비판적 의식을 갖고 본다라면 누구든지 초등교과서를 보고 내년에 어떻게 심각한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만들어지겠구나 하고 예상이 될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도종환 의원의 고독한 투쟁 이 말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총선 그 선거 공보지 있잖아요. 선거 홍보지. 제가 그걸 처음으로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선거가 너무 심각하니까 각각의 정당들이 무슨 주장을 하나가 너무 궁금해서 다 읽어봤어요. 제일 속상했던 게 뭐였냐면, 이번 국정화 이슈 굉장히 컸잖아요. 뭐 국정화, 뭐 위안부, 역사 이슈가 이렇게 전면에서 사회 전체를 뜨겁게 달궜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야당 측, 그러니까 뭐 더민주당, 뭐 국민의당, 뭐 이런 야당 측의 공보지를 보면 국정화 이슈에 대해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되게 답답했던 측면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올해 설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 의원실하고도 친해져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도 했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설날 때가 되면 막 제 고향 가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동을 하니까 KTX라든지 고속버스 이런 데 가서 그냥 당신네 민주당 홍보하면서 중간에다가 좀 한 2페이지 정도만 국정화의 문제를 지적한 얘기를 좀 넣자. 그럼 좋다.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의원실에서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이제 여기 보좌관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냐면, 아이디어는 좋은데 아마 안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윗사람들이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전체 한 8페이지짜리를 제가 만드는 것까지 기획서 다 써서 줬고, 두 번째 그건 이제 날라가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전체 민주당 홍보지인데 그 안에 한 2면 들어가는 걸 넣자라고 했는데도 날라갔어요. 안 한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아마 인터넷에서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명절 때 새누리당에서 이제 그 KTX나 이런 데 쭉 나눠준 전단지가 있어요. 그거 보면 이런 거 잘하시네요. 하여튼 그 친구가 이렇게 한 번이 딱 나오고, 그 옆에서 누리과정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누리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동을 비판하고, 또 이제 하나는 뭐냐면 그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들을 다 배분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은 제대로 싸우지 않고, 그리고 이걸 실제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답답한 건 안타깝게도 야당 사람들을 만나보더라도 사실은 뭐 야당이 의지할 문제도 아니고 여와야의 문제는 아니죠. 이건 여와야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좀 야당이 이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이 이슈가 사회적으로 유지가 되는 좀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은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 가서 이거 그저 얘기했는데, 우리는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과서가 문제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건 잘못됐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 또 학생 친구들 있어서 대안학교에서 좀 다른가 한데 아시겠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수능을 보면서 입시 준비를 할 때 학생들이 교과서를 보나요? 안 봐요. 저도 안 봤었어요. 교과서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줄 쳐주면 그거 체크해서 내신 때 잠깐 외우는 용이었지 그 이상은 교과서 안 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모든 학생들은 대입을 대비하면서 교과서가 아니라 EBS 교재를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년에 6차례씩 교육청이나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시험을 치르고 마지막으로 수능을 봐요. 그럼 학생들의 뇌구조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학생들은 잘 써있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품위 있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험에 나올 것들만 반복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선생님들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작년 국정화 때 진짜 말이 안 됐던 게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프랭카드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새누리당에서 뿌렸었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물론 교과서에는 주체사상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역사 선생도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북한 역사를 가리키지 않아요. 가리켜봤자 30초 내로 끝내요. 왠지 아세요? 수능에서는 북한을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를 잘 만드냐 안 만드냐 이것도 중요한 얘기긴 한데 그 교과서가 유통이 되는 교육의 경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따져보면 실제로 학생들은 EBS 교재, EBS 강의, 이 시험 문제를 대비해서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EBS 강의, EBS 강사들 제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EBS 강의할 때 PD가 다 봐요. 모니터링 하다가 예를 들어서 5.16 군사 정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적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그럼 바로 딱 멈춘대요. 딱 멈추고 수업 다시 찍어주세요. 왜냐면 하나하나가 워낙 예민한 사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정말로 뭐라 하더나 이렇게 내용만 이렇게 사분사분하게 밟고 가야 되지 어떤 현대사를 얘기하면서 독재의 문제점을 선생님이 좀 강조한다라든지 혹은 박정희 정권 때 어떤 모순들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지적한다라든지 이런 걸 EBS 강의에서 현실적으로 못해요. 이건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뭐 이렇게 방송 찍다 보면 셧다운 내리면서 선생님 다시 뭐 이렇게 하게 되고 실수로, 이게 실수가 아닌데 5.16 군사 정변의 원어가 5.16 군사 쿠데타잖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저랑 아주 친한 사람인데 그 사람 이제 법과사에 가르치는 선생인데 EBS 찍다가 5.16 군사 쿠데타가요? 이 말 하는데 딱 스톱이 되는 거예요. 군사 정변으로 바꿔주세요. 왜냐면 쿠데타란 말보단 정변이란 말이 좀 순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EBS 강의가 통제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EBS 교재인데 올해 EBS 교재가 정말 대박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제가 어제도 했던 얘기인데 올해 바뀐 거예요. 그 수능 특강 16강인가에 더 자세히 알아보기라는 하단 설명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라는 게 설명 부분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딱 4개가 있어요. 학생들이 외울 때. 그게 뭐냐? 4.19 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항쟁, 마지막 6월항쟁. 4개예요. 이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과정 속에서 이 4개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화를 이뤄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어떻게 교과서에 설명이 되냐, 그 수능 특강에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4.19,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5.16 군사정변, 그리고 부마항쟁, 나머지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제목이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니까 그러면 이제 4.19나 다른 건 이제 발전이고 5.16은 실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5.16 말고도 12.6 사태라든지 12.22 사태라든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대강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아주 의지와 의도를 갖고 이게 참 흥미롭게도 4.19
이후에 5.16이라는 어떤 군사 쿠데타를 군사 혁명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좀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입장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고요. 2012년 문제가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 차인가 3년 차 때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그 수능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혹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사회 경제와 사회가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공과 과가 같이 다뤄져요. 그러니까 뭐 중화공업 발전, 경부고속국도 건설, 뭐 포항제철 건설 이런 뭐 그 시대의 업적들도 나오고요. 또 그 시대 때 갖고 있었던 뭐 전태일 분신 사건, YH 무역 사건 같은 그 시대의 과도 같이 다뤄졌었어요. 근데 2012년 이후 지금 4년, 5년 지났잖아요. 4, 5년 사이에 한국사 문제, 수능 문제를 쭉 분석해보면 어떤 경향이 나타나냐면 전태일 퇴출, YH 퇴출이에요. 오직 경제사 문제에선 경공업 발전, 중화공업 발전, 새마을운동 발전 다 그런 얘기들만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과 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시험 문제에서부터도 학생들한테 과거 어떤 독재정권 시절에 좋았던 측면만을 계속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국정교과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작용을 통해서 충분히 EBS 강의, EBS 교재, 그리고 시험 문제들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자연스럽게 그거에 맞춰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학생들은 그거 위주로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건 좀